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좋은 것부터 먼저 시작하라라는 책입니다. 에이브러함 트워스키 지음, 최할림 옮김, 미래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요. 좋은 일은 지금 당장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서 믿음과 자신감을 키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됨에 따라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좋은 것들을 먼저 시작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어떤 일에 착수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공 아니면 실패인데요. 실패란 것이 결코 즐거울 리는 없겠지만 패배라고 해서 하나같이 견디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대로 참을 만한 것도 있기 때문에 모험을 감행할 용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리라는 것을 잘 알지만 어쩌면 성공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 하나만 보고 모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을 해보겠다고 대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설사 성공 가능성이 있다 해도 실패할 경우의 심적 부담감이 너무 커서 감히 엄두를 못 내는 때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할 경우엔 선뜻 대든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도를 하지 않으면 성공의 기회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가까지 치러야 합니다. 우울해진 나머지 정상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또 허황된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반전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애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반전이었다고 푸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자의 경우도 따지고 보면 꽤나 정상적 환경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더 손해를 본 것도 아니고 살아가면서 그런 대로 재미도 본 사람입니다. 문제는 인생이란 게 어때야 한다고 미리 환상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요. 현실이 그 환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속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떤 것에도 좀채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집, 직장, 결혼, 휴가, 자동차, 자녀 등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그들의 비현실적인 기대에 걸맞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되는 재앙으로 피해를 보는 아주 불행한 극소수만 빼고 대다수 사람들의 경우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만일 자신이 행복한 적이 결코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실제로 행복을 박탈당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다른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는 것에서 본인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환상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굳이 불행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의 조언도 받아보고 허황된 기대 심리를 정리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또한 좋은 일이 생기게 하려면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한 애정을 토대로 교분을 쌓은 사람도 가끔 언젠가는 서로 틀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 때문에 서둘러 관계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답습하는 사람은 스스로 행복을 박탈당하고 외톨이가 된 뒤 소외감을 느낍니다. 사람이 친하게 지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약간씩만 배려하면 그런 장애는 대개 극복되게 마련입니다. 문제가 생길 거라고 지레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아무 문제도 없는 인간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순진한 거겠지만 설사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해도 처리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문제가 생길 거라고 속단하면 실제 상황에서도 문제를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흔히 어느 한쪽에선 사태가 그 지경에 이른 것을 인정치 않으려 듭니다. 버림받은 연인이나 배우자가 여전히 사랑한다면서 상대방을 계속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관계 청산을 거부하는 것을 진정한 사랑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기가 거부당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존심이 세지 못한 사람은 특히 더 버림받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관계를 유지하려고 별의별 짓을 서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 끝나는 관계는 수없이 많지만 헤어지는 슬픔이 영원한 것은 아닌지라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인생은 계속되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발전합니다. 끝장난 것이 분명한 관계에 미련을 둬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낭비적이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고통의 기간만 늘어나고 새 출발의 기회만 늦춰질 뿐입니다. 남에게 버림받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지만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인정해버리면 결국 그 고통은 사라지고 다시 새 사람을 사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지만 잘하면 아무 탈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속는 사람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속여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는 꼴입니다. 우리는 손해를 보거나 거절을 당해도 대처할 능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 전에 먼저 감정이 상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이 상했을 때 나는 원래 냉담한 성격이라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냉담한 채 하다 보면 겉만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감정마저 완전히 억압하는 버릇이 생겨 나중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자기 감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감정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노력을 검토하는 것도 좋습니다. 노력을 게을리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관심 부족, 주의력 산만 또는 단순한 게으름 탓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합니다. 자존심이 약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잘못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잘못이 전혀 없노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을 때 타인을 탓하거나 또는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다 핑계를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잘못일 가능성은 물론 있지만 일이 잘못된 원인을 찾아보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자신이 실제로 한 것과 안 한 것을 확실히 알아두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을 속죄의 양으로 삼으면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풀릴지 몰라도 최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행보다는 재미를 기대해야 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기분에 빠지기 쉬운데 그 중에는 특별히 이렇다 할 이유도 없는 게 많습니다. 공연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쁜 기분도 저절로 사라지게 내버려 두기만 하면 결국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불쾌감에
계속 집착하거나 심지어 그것을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기분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진짜로도 기분이 나빠질 정도로 매사가 뒤틀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간밤에 꾼 악몽 탓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과학자들이 인간의 기분을 변화시키는 인자라고 말하는 신체 호르몬의 분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도 짜증내지 않을 친구를 골라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재미난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팔자가 나빠 뭔가 멍청한 짓을 저지르게 돼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긍정은 훌륭한 진통제입니다. 감정이 신체 컨디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늘은 두둑한 보너스를 받는 날, 요통이나 두통 증세가 있어도 무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무 감사를 받는 날이라면 같은 증세도 당장 입원해야 할 정도로 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중병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아닌 가벼운 질병으로도 거동을 못할 정도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게 마련인 대다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시한 통증과 고통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어쩌지 못하는 상황도 많지만 반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많습니다. 삶에 적응하려면 어느 것이 통제 가능하고 어느 것이 불가능한지를 제대로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패배주의적 태도는 패배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미리 질 거라고 예상하면 그것이 패배를 부르게 되고 그에 따라 결국 자기 예상이 옳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따라서 자기 얼굴에 패자 딱지를 붙여놓는 사람은 실제로도 패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햇살이 눈부셔서 공을 놓치는 것은 피치 못할 상황일 수도 있지만 미래를 생각하느라 앞을 못 보는 것은 분명 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태도 탓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기는 싫은 법입니다. 따라서 불가항력 탓으로 잘못을 돌리기도 합니다. 날씨가 어떠니, 경제가 어떠니, 특히 남들이 어떠니 하는 것입니다. 태도는 얼른 생각하는 것처럼 힘들이지 않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생각하면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들의 지식 창고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책입니다. 최성락 지음 페이퍼로드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성공적인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부를 창출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독자들에게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마음가짐, 정보 등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돈 걱정만 하는 사람은 모르고 부자들만 아는 지식과 정보 43가지를 배우고 실천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4가지 조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가지만 알고 실천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특성을 알고 믿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부자에 대해 부정적이고
시장 경제를 믿지 못하면서 이 사회에서 돈을 벌어 성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에서는 자본의 힘과 시장의 힘을 잘 알고 이용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로 모두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100%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생각과 감정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생각하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게 싫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고 나아가 운명을 지배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익혀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요. 셋째, 돈보다는 돈을 버는 방법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오를지를 고르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종목을 고르면 수익이 나는지, 어떻게 매매하면 수익이 나는지에 관한 방법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부자가 되는 길은 탄탄대로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이 길을 가야지 하고 마음먹고 실천한다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중간에 계속해서 방해물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버티는 힘이 없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없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빅터 브룸의 기대 이론은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과정을 거쳐 열심히 하려고 하는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로또를 삽니다. 나는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10억이란 큰 돈은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은 로또를 사지 않습니다. 나는 운이 좋아, 분명 로또에 당첨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더라도 돈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로또를 사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상의 가치가 크고 수단성이 높다 하더라도 스스로 생각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시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고 분명히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도하지 않습니다. 브룸의 이론에서는 개인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관계가 어떠하든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의 여부, 즉 아무리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노력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가능하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야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믿는 정도가 강할수록 동기부여가 잘 됩니다. 또 부자가 된다는 것에 스스로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야 보상의 가치값이 일에 가까워지고 그만큼 동기부여가 강해집니다. 그에 따라 행동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나는 별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부자가 된다고 해서 뭐가 행복해지겠어? 이런 사고방식이면 보상의 가치가 낮습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기대와 보상의 가치를 일에 가깝게 하고 다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수단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수단성은 자신의 목표인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수단을 찾아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 업무든 부업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수단의 확률을 더욱 높여주는 방법을 계속 찾아서 실행해야 합니다. 수많은 자기 개발서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할 수 있다, 먼저 원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그저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브룸의 기대 이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향상적 동기입니다. 돈을 벌자, 부자가 되자 하는 목적에도 향상적 동기가 있고 예방적 동기가 있습니다. 향상적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무언가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큰 돈을 벌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달성하지 못한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신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방적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대로 나중에 정년 퇴직하면 돈이 없어진다. 국민연금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 돈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퇴직 후 노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으려면 지금 돈을 벌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몇 년 후 살고 있는 전세금이 올라갈 것이다. 그때까지 더 오를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금의 집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니 전세금을 벌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방적 동기들입니다. 예방적 동기는 큰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가 목적입니다. 더 나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저 주변 사람들 생활 수준만큼 따라가는 것을 기대 수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것, 지금 생활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는 것, 특히 직장이 없어질 때를 대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동기를 가져야 할까요? 정말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향상적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불안한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예방적 동기로 실제 부자가 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부자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삶, 즉 직장 수입에 얽매이지 않는 부자의 삶을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된 다음에도 향상적 동기를 가지느냐, 예방적 동기를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방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집 한 채 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살게 되면 이제는 됐다고 만족합니다. 목적이 달성되었기에 그 이상은 나아지려고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합니다. 그때부터는 지키는 투자로 변화하는데요. 하지만 향상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그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투자 대상을 찾습니다. 결국 큰 부자는 향상적 동기를 가진 사람 중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 스스로 내게는 목적이 있고 목적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목적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의 목적이 예방적 동기인데요. 예방적 동기보다 향상적 동기를 가질 때 개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중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에릭슨은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이들의 성공 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에는 1만 정도의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1만 시간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력에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신중한 노력이나 신중한 연습이어야 합니다. 마냥 열심히 하는 노력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에릭슨이 말하는 신중한 연습은 다음의 세 가지가 충족된 연습입니다. 첫째, 도전 과제는 적절히 어려워야 합니다. 자기 수준보다 조금 높은 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지금 풀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진짜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최소한 좀 더 정교화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피드백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실수나 실패를 체크하고 그 실수를 피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했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신중한 연습을 하면서 실행해야 하는데요. 더욱 개선된 연습과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의 문제점, 한계점이 무엇인지 계속 파악하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나아지는 방향을 찾아가는 노력이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운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부자가 되는 건 실력일까요? 아니면 운일까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 실력으로,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순수한 실력에 의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면 보통은 우연히 사업 아이템이 시류에 맞아서 돈을 번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아이템이 잘 될지 몰랐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우연히 그 아이템이 사회에서 각광받고 잘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부자가 됩니다. 부동산이 크게 오르는 것도 사실 운의 작용이 더 큽니다. 주식이 크게 올라서 큰 돈을 버는 것은 분명 운입니다. 사실 운 없이는 부자가 되기 힘들다고 보는데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운이 없으면 안 됩니다. 행운의 시기가 맞아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운이 중요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완전히 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건들이 터지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날 수도 있고 화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수출 상품을 실은 배가 조난 당할 수도 있고 해적에게 비습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 상황은 내가 조심하고 잘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이렇게 운이 나빠서 발생하는 사건들이라고 기업이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나쁜 일이 벌어지더라도 회사가 망하는 일은 없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미리 대비합니다. 위험 관리가 잘 된 경우 화재로 공장이 불타버려도 보험 보상금이 더 많이 생겨 오히려 이익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쁜 일만 위험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운도 관리가 됩니다. 보험회사가 이런 나쁜 사건을 관리하는 방법은 확률입니다. 화재 날 확률을 산정하고 그 확률에 따라 위험을 보험 가입자들이 서로 나누게 합니다. 좋은 운을 관리하는 방법도 확률입니다. 좋은 운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연히 들어옵니다. 좋은 운이 들어올 때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좋은 운을 놓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가능성이 있겠다 판단하는 일을 시도하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는 일을 실패하더라도 계속하는 것, 그것이 좋은 운을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업을 하든 부동산에 투자하든 주식을 하든 성공할 가능성은 항상 0%보다는 높고 100%보다는 낮습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그 주식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져서 갑자기 그 주식이 폭등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어떤 부동산이 100% 오를 것이라고 해도 지진이 발생한다거나 하면 폭락입니다. 무엇을 하든 성공 확률은 0%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공 확률은 0%입니다. 일단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0%입니다. 많은 사람이 포기하지 말라, 실패해도 계속 시도하라 하는 말을 그냥 하는 말로 정신 승리를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계속 시도하는 것은 운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운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리고 작은 확률로 옵니다. 그 작은 확률을 높은 확률로 바꾸는 방법은 운이 없더라도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연을 관리해서 나에게 좋은 운이 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계속 실행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단 무언가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으면 확률은 분명 0%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 확률이 좀 높은 것 찾기인데요. 100%는 없습니다. 90% 성공 확률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한 50%는 된다고 하는 일을 찾으면 훌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시도하기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5번은 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운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잘 알기 위한 정보와 부자가 되기 위한 정보는 다르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